자,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38회 남녀가 이게 뭐 지금 저한테 잘렸어요 메일이. 이거 제가 뭔지 찾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륜스님이 남혐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법륜스님 방송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귀에 상당히 거슬릴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약간 연좌제 느낌이 들죠. 지난 몇천 년간 여자가 억압을 당해왔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반사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법륜스님은 그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한다. 아마 여기 계신 정말로 차별받았던 어머니 세대 여자들도 요즘 여자들 보면은 이건 좀 아니다 싶을 경우 많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질문을 한 남성분한테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좀 당해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되게 무슨 얘기가 좀 스윗한 남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한 두 번 정도 제가 느끼기에 법륜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비가 올 때는 하늘과 신과 투쟁하려고 하지 말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라 라는 말로 제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법륜스님이 뭐라 비유를 하시냐면은 부모님이 넘겨준 빚은 거절하면서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은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비유에서 뭔가 좀 확 와닿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는 산업화를 일으킨 부모 세대의 유산을 즐기고 있죠. 우리 밀레니얼 세대와 제너레이션 Z 세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해 마지 않는 그런 어른들의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는 희생과 몇 분의 몇 밖에 안 되는 그런 고생밖에 안 하고 살게 되는 그런 유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성세대한테 그런 걸 고마워하지 않죠. 오히려 586 욕하고, 물론 뭐 욕먹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는 뭐 그 전에 산업화 세대들 그냥 늙고 추한 노인네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아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법륜스님의 말씀은 굉장히 스토아 철학적인 발언이기도 해요. 일단 태어나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을 랠리 포인트로 찍겠습니다 해가지고 R 눌러가지고 찍은 게 아니잖아. 이 시대에 이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겠습니다. 물론 좀 깊게 들어가면 형이상학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어떤 종교나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억하는 의식 내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상에 내던져지게 되는데,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은 어쨌든 주어진 환경이 이렇다면은 일단 그것을 인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법륜스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어떤 노고를 통해서 얻은 이 높은 GDP와 이 살기 좋은 환경, 이 유복한 환경을 아무런 생각 없이 누린 것만큼이나 우리의 과거의 유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과거의 유산에 의해 그것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인과관계, 역학, 힘의 역학에 의해서 좌우지간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발생한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일단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2016년, 17년, 18년 남성 혐오가 가장 극심했을 때 별로 그 시절이 그립지가 않아요. 내가 그때 한참 이제 대학 다닐 때였는데 정말 학교에서 역겹기 짝이 없었고 인터넷상에서 역겹기 짝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반응 역겹기 짝이 없었죠. 근데 법륜스님이 프랑스 대혁명을 예로 드셨듯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혁명은 항상 피를 본다고, 무고한 사람들이. 아무튼 뭔가 그동안 압력밥솥처럼 눌러져온 게 폭발을 하면은 분명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 혁명의 주체가 여자가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도 않는 성지감성, 미투, 마녀사냥을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그 영상을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20대 남자라는 애가 법륜스님의 그런 증문즉설 거기 가가지고 남녀 갈등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난 이게 왜 이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 관점에서 페미니즘은 오빠가 허락을 한 거거든. 남자들이 정말 각 잡고 이성줄 붙잡고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봤다면은 과연 이 한국의 페미니즘이 지금처럼 깽판을 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또 까먹었을까봐 내가 또 상기를 시켜드리자면은 지금이야 페미니즘이 정신병이고 페미니스트들이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고 사회 해체 운동이고 가족 해체 운동이고 남녀 갈등 조장 운동이고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지만 불과 2016년 때만 해도 심지어 나조차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주변 지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여자애들이 오죽 억눌렸으면 이렇겠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는 보자 라고 나도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트펜지 뭔지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책을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페미들이 깽판을 치는 과정에서 남자들의 동조와 또는 방조 또는 찌질한 남자가 되기 싫다는 그런 프레임, 또는 여자랑 섹스를 하고 싶으니까 여자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블루필 베타적인 망상,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다 조합이 돼가지고 결국 남자들이 허락을 해서 여자들이 저 발광연병 깽판을 치게 된 거란 말이야. 페미니즘과 같은 주장을 남초에서 남자들이 했으면은 같은 남초끼리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남녀 문제로 보지 말고 이게 어떤 정치 이념이나 어떤 사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남자들 파벌 사이에서 어떤 한 파벌이 페미니즘과 같은 주장을 했으면은 남자애들이 그 말이 씨가 먹혔을까? 아니면은 이미 다 뚫겨 맞고 해체가 됐을까? 반 죽여놨겠죠? 페미니즘 같은 헛소리를 하면은.
근데 페미니즘이 왜 허락이 됐어요? 왜 페미니즘이 아무도 뭐라 못한 줄 알아요? 그것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Woman's Wonderful Effect.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를 초월해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여자는 착할 것이고 여자가 하는 것은 뭔가 옳을 것이고 순수한 의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망상, 그것이 작용을 했었고, 예를 들면 진중권이 했던 망언 중에 하나죠. 여자가 무고 미술을 해야 될 동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식의 미친 망언을 했죠. 그런 Woman's Wonderful Effect에서 나온 그런 망상이란 말이야. 또는 여자와 어떻게 한번 섹스를 해보려고 발광을 하는 우리 젊은 남자애들의 달콤한 거짓말과 그런 비열하고, 조던 피터슨 표현을 빌리자면은 음산한 그런 식의 전략이었단 말이야. 지금이야 좀 잦아들었지만 페미들이 한참 페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신상 털고 그 사람 직장에 연락을 해서 직장에서 잘리게 하고 테러하고 조리돌림하고 워머드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 사람 사진 복사에다가 조리돌림하고 명예훼손하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다 쫄아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지. 아니면은 무슨 꼴값자는 무슨 남자다움이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페미니즘과 싸우고 여자와 싸우는 거는 개집애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오만방자하게 지들이 세상을 다 가졌고 옳고 그름에 대한 권리가 지들한테 다 있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애들을 바로잡은 남자들이 어디 있었냐고. 그래놓고서 법륜스님한테 2020년이 다 돼서 쫓아가가지고 사회적 역차별이 어쩌고저쩌고 읍소를 해요. 거기 가서. 바보들이잖아 이 남자들아. 내 채널을 보는 남자들 잘 생각해봐요. 페미니즘은 철저히 남자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 페미들이 농담으로 얘기하는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그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페미니즘 자체가 오빠가 허락을 한 거예요. 이 나라 4050 기득권들이 허락을 한 거고, 그 중년 남성들이 허락을 한 거고, 그 전에 대학 현장에서 2030 남성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그나마 남자들이 뭔가 집단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정치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아주 최근이고요. 1년밖에 안 됐고요. 그것도 정말 어렵사리 된 거야. 내가 일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또 어떤 분이 댓글에서도 잘 얘기했더라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세력한테 표를 받는 것보다 페미니즘 세력한테 표를 받는 게 훨씬 더 쉽거든. 왜냐하면은 남자 새끼들은, 남초란 집단은 지가 다 선장을 하고 싶어하고 다 저마다의 주장이 있고 다 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산으로 가거든. 그래서 남초는 하이라키가 필요한 거고 위기질서가 필요한 거고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지방방송을 끄고 그 집단을 하나의 군집으로서, 군집합체로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꼭 비단 남자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남성이라는 성별이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고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도 있죠. 그래서 일전에 왜 남자들은 모이지 못하는가라는 제 옛날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남자들이 그런 성별 갈등 이슈와 관련해서 모이지 못하는 이유도 일단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남성으로서 입증을 하고 높은 지위를 갖고 좋은 연봉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도 있죠.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는 여자애들이 밥 처먹고 할 일 없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나는 말의 뉘앙스에 있어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체로 나는 법륜스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체로 다 동의를 해요. 일단 좌우지간 우리가 태어났는데 윗세대가 유교 문화에서 그렇게 똥을 쌓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발 운동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압력을 형성을 해놨었고, 그 압력밥솥에서 그 누적된 그런 분노나 어떤 그런 억눌린 게 빠짐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피를 볼 수 없는 환경에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 2030 남성들의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을 집단적으로 했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성들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돌이켜보면 다 자연스럽게 비단 그렇게 일어날 법 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법륜스님한테 가서 그렇게 따질 거였으면은 그 전에 내가 장관서를 이렇게 늘어놓은 것처럼 남자들이 그에 따른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몰라요. 그 법륜스님한테 가서 그 질문을 한 친구는 한 개인으로서 열심히 그런 조치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 영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관상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송강호가 파도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지 바람을 보지 못했다고. 수양대군이 결국은 왕이 된다는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맥락이거든.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내가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때 당시 그 페미니즘 광기를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비가 왔을 때는 그냥 우산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 내에서는 그런 식의 또라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강한 힘을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말로 법륜스님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20대 남자들은 억울한 거고요. 20대 남자들은 죄가 없고요. 여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멤버십으로 넣어놨지만 시즌1 마지막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때를 기다려라. 이 여성에 대한 아무런 환상이 없고 여성의 어떤 정치 권력을 잡는 거에 대한 실체를 이해했고
여성의 실체를 똑바로 본 우리 세대가 나중에 기득권이 되는 나이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진출했을 때 대기업 임원이든 사장이든 고위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사기업의 뭐든 간에 여러분이 사회 곳곳에 살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50대, 60대 때 결정권자가 됐을 때, 그래서 이러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고 페미니즘은 보편적인 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가족을 해체시킨다는 이런 식의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우리가 나중에 힘을 가졌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파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치병 걸리지 말고 너무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페미니즘 머리통을 부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시대정신이 때가 되면은 누구 하나 캠페인을 하지 않고 누구 하나 선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인 문화적 공감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거든. 마치 유교를 겪은 어른들이 그런 반공 정서를 가진 것처럼, 또는 지금 586인 어른들이 반군부 세력 정서를 가진 것처럼 우리들이 크면은 그런 식의 반-PC, 반-페미 운동에 대한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륜스님 영상을 보면서 아, 그냥 이런 말씀이시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랩필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느꼈어요. 이제 스토아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실을 일단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받아들이자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그 말투는 좀 마음에 안 들지. 말투라기보다는 그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들죠. 좀 당해줘라, 이거. 저는 거기서 좀 정정을 하자면은, 남자들이 그냥 기분 좋게 당해주거나, 그래, 우리 여자들이 많이 억압당했으니까 우리도 좀 맞아주자, 이게 아니에요. 나는 맞아주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나는 우산을 쓰라고 표현할게요. 우산을 써라.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이게 영상이 항상 아침에 올라가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